영화 쉰들러 리스트에서 스틴이 유대인을 대표해 쉰들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구한 것은 세상을 구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단 한 명의 청취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김소영의 영한 친구 시작합니다. Sunday is gloomy, my hours are slumberless. Dearest, the shadows I live with are numberless. Little white flowers will never awaken you, not where the black coach of sorrow has taken you. Angels have no thought of ever returning you. Would they be angry if I thought of joining you? Gloomy Sunday, with shadows I spend it all. My heart and I, we've decided to end it all. Soon there'll be candles and prayers that are sad, I know. Let them not weep, let them know that I'm glad to go. This is no dream, for in death I'm caressing you with the last breath of my soul. I'll be blessing you. 네,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윤소영의 영한 친구 영화 쉰들러 리스트 OST 찰리 버넷의 글루미 썬데이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사실 좀 꾸리꾸리했어요, 날이. 그래서 약간 글루미한 느낌이 나서 글루미 썬데이로 신청을 해봤는데 오늘 영한 친구에서는요 청년 활동가 박세용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카메라 보고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지금 성주에서 태어나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대구에서 살고 있는 청년 활동가 박세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대구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일자리 분과위원장과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청년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정말 두 개인데 하고 계신 게 대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일자리분과위원장님이시고 또 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청년분과위원으로도 네네.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으로도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쵸? 이제 국민의힘 이제 중앙대학생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현재는 지금
대구 충남구 당연협의회 미라클 위원회 위원장 아, 역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게 너무 많은데 아니 뭐 방송에 참여하실 시간은 또 있으셨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달려와야죠. 감사합니다. 대구에서부터 멀리까지 진짜 와주셨는데, 그럼 정말 하시는 게 많은데 제가 그럼 호칭을 어떻게 불러드리는 게 좀 편하실까요? 저는 그냥 청년 활동가로 불러주시면 청년 활동가, 네네. 그러면 청년 활동가 박세영님이라고 네, 계속 그럼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영님, 저희 오늘 오프닝에서 영화 쉰들러 리스트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 괜찮습니다. 그럼 혹시 평소에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마블 영화를 최근에는 많이 봤고요. 네. 좀 뭐 정치나 시사 관련된 영화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딱 좋아하는 영화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영화 있을까요? 영화라 하면은 좀 저는 좀 감성이 돋는 그런 감성이 영화를 돋는. 이제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이제 그 소지섭이랑 그 박기은 그 배우님이 나오신 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 그럼 네. 그러니까 눈물 철철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영화 좋아하시는구나. 네. 약간 진짜 절절한 로맨스도 좋아하시고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시고. 근데 뭔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진짜 잘 어울리시는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그런 멜로 이런 거에 그런 거 절절한 좋아. 네네. 멜로 이런 거 잘 어울리시는 네. 느낌이 나는데 이 쉰들러 리스트 이 영화는요 1939년 독일군에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 크라쿠프의 이야기예요. 이게 실화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 돈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는 유대인 대학살 장면을 목격하고 이후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 명단 이른바 쉰들러 리스트를 작성해서 약 1200명의 유대인을 살려냈습니다. 이 영화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종을 넘어서 사람 자체를 사랑한 쉰들러의 인류애와 자비가 유대인을 구하고 세상을 구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업가 쉰들러가 세상은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는데 그럼 우리 세영님이 생각하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왜냐하면 네. 이제 청년이라 하면은 이제 지금 세대는 아직 어리고 미숙하지만은 미래에서 자기의 역할을 이제 부여받으면 그 미래를 가꾸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청년들이라고 그쵸.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로 이렇게 말하죠. 미래 주역들이다. 네네. 이렇게 말하는 청년. 역시 청년 활동가라 그러신지 오늘 너무 딱 맞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오늘 주제 약간 예상하셨다시피 바로 세상을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저희 박수영님의 세상을 들어보기 전에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려고 해요. 혹시 세영님 인생 노래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인생 놀이라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네. 민물장어의 꿈. 민물장어의 꿈, 네.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네네. 그러면은 저희 더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듣고 오겠습니다. 성철PM 92.7MHz 윤소영의 영한 친구 박세혁 청년 활동가와 함께합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두고온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흔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잊혀지긴 싫은 두려움 때문이지만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웃으며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네, 저희 세영님의 인생곡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듣고 왔습니다. 혹시 이 노래를 인생곡으로 꼽으신 이유가 있나요? 최근 들어서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꿈꾸고 있는 꿈이 아무래도 쉽지 않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약간 사람들에 대한 관계라든지 뭐 어떤 하는 일에 있어서 좀 실패를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있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되는데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좀 힘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러면 혹시 그 꿈꾸시고 있는 꿈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 청년 활동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나중에 정치인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정치인이 되는 네네. 게. 그럼 정치인이라는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약간 실패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로도 그럴 때도 있을 때마다 이 노래를 듣고 힘이 난다라고 네,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힘이 나는 한 소절 혹시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잠깐만. 네네네. 준비해볼게요. 잠깐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제 감정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 노래가 또. 생각났어요. 네, 준비되시면은 시작해 주세요.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난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으며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이 정도로. 와, 노래 되게 잘하신다. 아닙니다. 와,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노래방에서 연습 많이 하셨죠? 많이 부릅니다. 아니, 딱 느낌이 왔어요. 이거 진짜 많이 부르신다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곡이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저희가 더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청년 활동가로 저희가 모셨으니까 네. 현재 활동하고 계신 대구 청년정책 네트워크 일자리 분과에 네. 대해서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카메라를 보고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대구시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이제 한마디로 규정하자면은 이제 대구시 청년 문제들을 직접 겪고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기구입니다. 저희 일자리 분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청년 CEO분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이 대구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는 이제 분과입니다. 그러면 그 분과에서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으로서는 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나요? 사실 제가 이제 일자리 분과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지만은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가 좀 의문인데요. 왜냐하면은 저희 분과 내에서는 이제 직접 회사 대표님도 계시고 저보다 더 뛰어난 청년 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지금 이 직책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자면은 저희 이제 일자리 분과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수렴해가지고 시에 어떻게 하면 이 정책에 대해서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저 위원장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네. 어떻게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어요?
이제 총 저를 비롯해서 후보가 3명이 나왔는데요. 오, 네. 이제 그 나머지 분들도 물론 훌륭한 분이셨지만은 제가 이제 정말 열정적으로 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는 포부를 보여서 이 적극성을 알아주셔서 도와주셨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포부를 어떻게 그 포부를 또 어필을 하셨을지가 궁금한데 살짝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뭐 길게는 얘기하게 됐고요. 네네. 제가 일자리 분과 위원장을 맡게 된다면은 이 청년 정책 네트워크와 일자리 분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하셨는데 네. 세 분 중에서 열정이 가장 뛰어나신 거예요? 제 생각에 더 이렇게 하셨겠죠? 그때 긴장을 하는 바람에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좀 약간 젊은 엄청 그 위원들 분들 중에서도 되게 젊은 축에 속해 계시지 않으세요? 네네. 그쵸. 그래서 조금 더 젊은 피를 보여가지고 더 이게 마음이 동했을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럼 위원장을 선출은 위원들끼리 선출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압도적으로는 표적으로는 이제 비공개로 해서 잘 모르겠지만 비공개로 하셨구나. 그러면 또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게 대구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위원으로 또 네네.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도 혹시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청년분과 같은 경우는 저희 주민들이 참여해 주신 이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제 의결을 해가지고 이제 본회의를 상정해서 시에 직접 올려지는 이제 이런 기구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세영님은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이제 저희 분과원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1명, 12명 정도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11명, 12명 정도 되는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참여해 주신 사업들을 이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이제 이 사업이 시에서도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투표를 통해서 이제 과반수 이상을 넘어가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결을 한 다음에 시에 이제 올려 보내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네네. 그러면은 이런 네트워크, 청년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곳에 속하기 위해서, 이곳의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 말씀이신 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 청년정책 네트워크와 주민참여예산제 이곳에 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뽑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뽑는 방식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네. 이제 대구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현수막을 보고 지원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그런 조건 없이 대구시의 청년인 나이만 되면은 다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마련이 돼 있어서 네. 하지만은 저희가 총 신청한 인원이 한 120명에서 120명 정도 된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 과정을 정식으로 다 수료를 해야지만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수료한 인원이 총 이제 6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네. 아무래도 이런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 대해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시는 청년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대구시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총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60몇 명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 분들은 그 교육을 다 이수하지 못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이제 위원이 되지 못하시고 그런 식 거구나. 그러면 정말 진정성 있는 네. 분들만 모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런 회의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실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네. 그 위원분들이 이제 진정성이 없다는 거 아니고 아무래도 다들 본업이 있으시고 그쵸. 시간 내기가 아무래도 네.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다들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지금은 시험 기간이라서 공부를 한다고 그쵸, 또. 아무래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이제 시간을 조금씩 내셔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바람에 저는 더 힘을 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세영님도 본업이 또 따로 있으실 거 아니에요? 현재는 지금 최근에는 제가 네. 예비 사회적 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지금 퇴사를 하고 쉬고 있습니다. 쉬고 계셔서 네네. 조금 더 네. 이거에 또 집중을 할 수 네, 있다. 맞습니다. 이런구나. 네. 그럼 그래도 세영님 덕분에 다른 위원님들이 또 보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런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그런 열정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언제부터 관심이 많으셨어요? 원래는 이게 정치랑은 조금 연관이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런 정치나 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거든요. 네. 혹시 이제 아나운서님께 여쭙고 싶은데 성주하면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제가 인천에서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성주를 그러니까 이 방송국을 위해서 내려오기 전에는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긴 네네. 하지만 성주 하면은 성주 참외밖에 사실 몰랐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 사드 배치 논란 사건이 있었어요. 아, 이제 네네. 성주에. 그때 이제 그 정부와 지역 간의 이런 갈등을 직접 눈에 지켜보면서 피부로 와닿으면서 이 정부와 이 지역 사이 간에 이런 갈등이 왜 일어날까? 좀 더 좋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계기를 가지게 되어서 이런 지역 전반의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년 전부터는 이제 청년 활동가로 이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형을 만나게 되면서 이런 청년 활동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제 대구시는 저는 이제 성주에서 벗어나서 대구까지 계속 대구에 가기 전까지는 대구가 정말 크고 청년들이 뛰어놀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대구시에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끊임없이 청년들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구시 안에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 이런 것을 알게 된 후에 이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이런 지역사회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축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드 배치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약간의 관심을 가졌다가 2년 전부터 네. 이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면 그 형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연히 어떤 이제 그 토크 콘서트에 가서 네. 이제 우연히 이제 옆에 앉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그 형님이 청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님께 좀 고마운 마음이 좀 크시겠어요? 너무 고맙죠. 그렇죠. 이런 꿈을 이제 가지게 된 것도 그 형님의 역할이 되게 컸으니까. 네. 그러면 그 전까지만 해도 별로 약간 관심이 없으셨나요? 네, 그 전에는 제가 23살 초반까지는 원래는 IT 개발자 꿈이었어요. 게임 개발자로 그러시구나. 이제 일본에 넘어가서 닌텐도나 이런 데 취업을 하는 게 꿈이었었는데 근데 사실 한계를 좀 많이 깨닫고 네. 그 꿈을 접고 방황을 많이 하다가 이제 그 형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전공이 스마트 게임 컨텐츠이시잖아요. 네네. 제가 또 이렇게 찾아보는 걸 잘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세영님의 소개를 받고 정치외교학과를 나오셨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먼저 했었는데 네. 스마트 게임 컨텐츠 학과라고 하셔서 정말 놀랬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그쪽에 꿈을 가지고 있었다가 왜 갑자기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꿈을 계속해서 갖고 계셨던 거예요? 네네, 이제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계속 이 꿈을 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는 게임 개발자의 꿈을 가지고 활동하다가 좀 한계를 많이 부딪히게 돼가지고 이제 방황을 하다가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어떤 한계를 부딪히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한계점이라 하면은 군대 있을 때였는데요. 네. 제가 군대에서 이제 그때 소프트웨어 이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이라 하면서 국방부와 과학기술부하고 연계해서 군대에 지금 병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은 이런 개발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큰 대회 같은 게 열었었어요. 그때 이제 정말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제가 군단에서 대표로 선발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필 훈련이 잡혀 있어서 그때 박탈을 당했거든요. 선발이 되었는데 네. 그때 좀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그 군으로 근무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전역하고는 이 개발자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큰 기회를 놓치고 난 다음에 이 좌절감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이런 꿈을 좀 포기하게 되셨구나. 그래도 지금 와서 다시 생각했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게임 개발을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지금으로서는 그냥 이거는 그냥 옵션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봐요. 옵션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게임 개발 업계가 지금 그래도 많이 대한민국에서 발전이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네. 아직까지도 뭐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런 개발자의 꿈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제가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된다면 그 게임 인재들이 양성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다던가 이런 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 좋은데요. 네네. 그런 식으로 약간 특기가 있는 네. 정치계. 너무 좋습니다. 네. 한 가지의 정말 큰 메리트를 안고 가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셨던 이런 여러 활동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 하면은 네. 최근에 이번에 광주 청년위원회랑 저희 청년전체 네트워크랑 같이 시구 시타를 기획한 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저희가 타 지자체랑 교류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서 광주 청년위원회랑 이런 이벤트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어떤 이벤트를 개최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저희 대구 그 한국의 청년의 날 행사 때 삼성이랑 기아랑 이제 라이온즈 파크에서 야구 경기가 열렸었는데 이때 이제 시구 시타를 하게 된다면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행사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홍준표 시장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광주 청년 위원장분이랑 저희 대구 청년 네트워크 상임 위원장분이 그 삼성이랑 기아 경기 전에 시구 시타를 이렇게 했다는 점.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 청년 전체 네트워크와 광주 청년위원회가 언론사에도 이제 알려지게 되고 이런 훌륭한 청년 참여 기구가 있다는 것을 전국에 알려지게 된 이런 계기가 너무 좋은 이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시구시타를 약간 세영님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좀 하시지 않으셨어요? 조금 들었죠, 솔직히 말하면. 내년엔 나도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도 이제 네. 저보다 이제 직책이 높으시고 또 네. 그 상임 위원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공해 주셨던 분이시기에 그분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맞죠.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도 이제 내년에도 내년 혹시 이 청년 정책 네트워크 이 위원이 임기가 따로 있나요? 1년을 이제 단위로 이제 저희가 네.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기존에 일단 만약에 지금은 4기인데 내년에 이제 되면은 5기로 바뀌거든요. 네.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임을. 지원을 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5기 때는 이제 일자리 분과 위원장이셨으니까 네. 다시 그런 상임 위원장이 되셔서 시구시타를 나도 하고 싶다. 강력하게 이제 어필을 또 하시면은 제가 상임위원장인 직책은 제가 아직까지 능력이 부족해서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고 네. 부위원장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까지는 그래요. 네. 좋은데요. 왜 연임 이거를 그럼 계속해서 연임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가지셨어요? 저는 이제 분과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이제 올해 그 한 7월 때 8월 때 들어서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이런 시고 시탁을 제가 일단 주관하면서도 조금 막히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라이온즈 팀에 제가 최초로 연락을 드렸는데 저희에 대한 존재를 모르시더라고요. 대구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어떤 곳이죠? 이런 식으로 대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듣고 아직까지 이런 청년 참여 기구가 대구시에 알려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좀 더 위상을 높이고 또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고 싶어서 저는 연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약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마다 사람이 멤버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위원이 바뀌는 것보다는 네. 그렇게 몇 년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네. 전문성을 가진 분이 계시면은 좀 더 널리 알려지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번에 한번 홍보가 되었으니까 네. 계속해서 노출이 된다면 이제 다른 곳에 컨택을 할 때도 조금 더 쉽게 컨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임기가 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네. 이제 거의 끝나가죠. 그렇죠. 이제 거의 활동이. 끝나가죠. 네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나는데 이번 4기의 활동 만족도가 얼마나 되시는지. 저희는 저희 기수가 지금 황금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황금 세대요. 네. 이번에 그 시구 시타를 기획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광주에 가가지고 전국적으로 청년 네트워크를 한 것도 그렇고 올해 좀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을 하고 좀 전국에서도 알리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가 제일 황금기수라고 생각합니다. 황금기수. 네. 좋은데요? 하지만 내년에 또 연임을 하신다면 더 잘하실 자신 있으세요? 자신도 있고 내년에는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해외랑 또 교류를 오.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예산적인 문제가 많이 들겠지만은 네. 쉽진 않겠지만은 이런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해외에서도 교류를 해서 이런 거대한 청년 참여 기구가 있다는 것을 좀 더 알리고 청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이런 기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면서 청년 정책 문제를 좀 다양하게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내년에는 제가 만약에 상임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은 스케일을 좀 더 키워볼 생각입니다. K를 키워가지고 네네. 정말 꿈이 크시네요. 꿈만큼입니다. 네, 꿈도 크시고 열정도 대단하셔서 그래서 아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딱 이 일자리 분과 위원장으로 모두가 다 이거 아마 압도적인 표 차이로 되신 걸 거예요. 그러면은 방금 정말 기억에 남는 걸로 시구시타 했던 그 대구와 광주 그 행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활동 중에서도 얼마 전에 야생동물 방사 행사에 청년 대표로 참석을 하셨다고. 네네네. 네, 봤어요. 그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청년 대표로 간 것도 좀 이상한데요. 사실 네. 제가 청년 대표라고 불려서 하지만은 과연 제가 그 대구시 전체 청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져가지고 네.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갔는데 되게 저는 뜻깊은 자리였어요. 저는 야생동물 방사하는 현장을 보면서 좀 더 약간 조금 외람된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그 시장님께서인가 시의장님께서 완전 큰 수리 부엉이를 이렇게 날리셨는데요. 네. 이런 걸 이제 큰 수리 부엉이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것을 보면서 대구시와 그리고 경북, 경상북도 그리고 대구시 TK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저 수리 부엉이처럼 이제 미래에 대해서 홀홀 비상하면서 날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리 부엉이를 보면서 앞으로 이제 TK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구나. 그런 생각을, 수리부엉이 날아가는 걸 보면 저는, 신기하다, 이런 생각만 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네네.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이 대구 경북 지역이 든든합니다. 세영님 덕분에. 아닙니다. 미래가 창창해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딱 말씀하시고 제가 바로 생각난 노래가 있어요. 바로 FT 아일랜드의 새들처럼. 좋네요. 새들처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저희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송조 FM 92.7MHz 윤소영의 영한 친구 박세혁 청년활동가와 함께합니다.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분주한 발걸음으로 붐비는 도심 속의 거리 숲속의 나무들처럼 빽빽한 빌딩들 사이 화려한 네온 사인 오늘은 이 도시 위를 날고 싶어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저 하늘 날아보고 싶어 오는 눈 만지고 싶어 저기 구름을 You wanna touch the ground 하늘보다 낮으니까 내 손가락 끝이 구름 끝에 닿을 수 있다면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네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하늘 위에 날 위해 뭔가 있을 것만 같아 저 하늘의 새들처럼 하늘 날짜 fly high 날개를 펼쳐봐 하늘만 바라봐 용기 낼 수 있다면 넌 날 수 있어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네, FT 아일랜드의 새들처럼 듣고 왔습니다. 아니, 말씀을 듣는데 그 수리봉이를 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딱 생각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노래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단하시다 하면서 혼자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혼자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세상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세상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회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개인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면 세영님은 여기는 아니면 진짜 이거는 내 세상이다. 여긴 내 세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간 혹은 장소가 있는지. 시간이라 하면은 네. 딱 생각나는 시간이 있는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는 시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이제 뭐 술자리, 뭐 밥 먹는 자리 이런 네. 시간들이 저희는 제 세상이라 말씀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좋은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제 새로운 영감들과 그 새로운 이제 그런 식견들을 좀 쌓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들이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제 인생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 제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가, 세상이 아닌가. 네. 그러면은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게 혹시 어떤 분 계세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네. 저는 일단은 사실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좀 정을 좀 많이 주려고 하고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제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근데 제 이러한 방식들이 제 자신한테 정말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정이나 저는 최대한 잘해줬는데 나중에 대해서는 뒤돌아서고 저를 무시하고 뒤에서 뭐 뒷담화를 하던가 그래서 이런 배신감이 좀 많이 들 때가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들은 제가 그런 정을 주면은 똑같이 그런 도움을 주고 정을 주고 서로 이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같이 똑같이 적을 주고 좋은 생각을 나누는 그런 네네. 사람. 그럼 혹시 예시로 한 명만 들자면 어떤 분 있으세요? 갑자기 그분께 영상 편지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나 좋은 생각,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워낙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가지고 네. 지금 근데 지금 저 딱 생각나는. 딱 생각나는 사람. 네. 근데 사람들이라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라고 하셔도 되죠. 저희 청년 정신 네트워크를 하면서 같이 마음을 나누게 된 그런 형이랑 누나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한테 일단 그럼 그분들께 그분들 덕분에 이제 내가 내 시간, 내가 정말 생각하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됐다. 영상 편지 한 번만 카메라 보고 네. 부탁드릴게요. 네, 형이랑 누나들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은 날 잘 받아주고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 고마워. 내년에도 같이 이런 활동을 하게 된다면 내가 형이랑 누나들 못지않게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게.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어우, 잘하시는데요? 제가 정말 이 영상 편지는 미리 말씀 안 드렸거든요. 정말 급작스럽게 여쭤보고. 저도 좀 놀랐네요. 아, 저희 원래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야 속마음이 확 나오는 법이니까요. 미리 준비를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재밌죠. 그러면 이제 또 갑작스럽게 스피드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해요. 아하. 저희가 평소에 세상에서 가장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쩌고한 것은 이거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릴 테니 생각나는 대로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준비되셨어요? 네. 네. 자,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갈비. 갈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가족. 가족.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은 뒤통수 때리는 거. 그럼 세상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유럽. 유럽. 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가족. 가족.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청년. 청년. 와, 역시 청년 활동가답게 여기서도 청년이 나왔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 이야기를 살짝 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갈비 바로 나오셨어요. 네. 갈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최근에 좀 맛있게 먹어서. 맛있게 먹으셨구나. 네네. 그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가족, 그리고 네. 또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이 가족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 중에 한 명 또 이렇게 특정할 수 있으실까요? 가족 전체가 저는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말씀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저는 일단은 제 학창 시절 때 이런저런 좀 트러블도 많았지만은 제가 이렇게 꿈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 또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또 제가 좀 그렇게 효도는 많이 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또 용돈도 주시고 제가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가족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좋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잘 살아가고 계시는 게 또 부모님께 가족분들에게는 효도가 아닐까라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은 아까 말한 좋은 사람과 약간 일맥상통해요. 그렇죠? 네네. 뒤통수 때리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비겁한 걸 싫어하거든요. 그냥 이제 물론 앞에서만 묻고 뒤에서는 남에게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쵸. 그러니까 제에 대한 그냥 부족한 부분이나 안 좋은 점이 있으면은 앞에다 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는 되게 좀 나름 열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제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군요. 고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건데 근데 앞에서만 그냥 웃고 잘했다 이런 식으로만 칭찬만 하고 뒤에서는 얘 정말 못났다 이런 식으로 그런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사람들 저는 좀 싫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딜 가나 꼭 네,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단체나. 네. 그래서 이분들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순 없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일단은 저도 대처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도 솔직히 이런저런 사람들이 생각났는데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적당한 관계를 지내다가 나중에는 좀 멀리하는. 멀리하는 네. 천천히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근데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똑같이 복수하자니 또 나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근데 결정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래서 저도 참 이게 또 내로남불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네. 인생사. 네.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세상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 여기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다가 유럽이라고 네. 하셨는데 왜 이렇게 고민 많이 하셨어요?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건 사실 일본인데요. 네. 저는 유럽에 가고 싶은 이유는 또 유럽의 문화라던가 예술품 같은 걸 되게 이제 사진으로 접하면 정말 가고 싶다. 그리고 또 해외 축구 같은 걸 또 보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유럽에 대해서는 이런 산업 구조라든지 정치에 대한 부분이 되게 열려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직책에 이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이런 사회나 이런 정치에 대한 문제는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럽에 가고 싶어요. 네. 근데 지금 가고 싶은 곳은 일본이라고 또 하셨어요. 네. 또 원래는 제가 또 일본 취업을 준비했기 네. 때문에 일본에 가서 또
또 제가 먹는 걸 또 좋아해서 또 이제 그쵸. 돈까스나 스시 같은 걸 좀 먹고 또 일본의 좋은 볼거리 그리고 또 온천 이런데 온천. 놀러 가고 싶어서 놀러 가고 네. 이거는 그냥 놀러 가고 놀러 가고 싶어서. 싶어서 네. 그럼 일본어 공부도 많이 하셨겠어요. 네, 한때 좀 많이 했었죠. 아, 네. 그러면 일본어 어떻게? 이거 잘 못하는데 제가 괜찮아요, 자격증 있는 괜찮아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다이조부. 괜찮아요. 그걸 어떻게 일본어로 한마디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거 세상에서 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청년이라고 하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청년입니다. 이거 일본어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청년이 이게 뭐였는지 까먹었는데. 뭐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청년입니다. 세카에 가라 이시방 키레이 데스카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어렵네. 청년만 약간 막힌 거잖아요. 그죠? 청년이죠. 오늘. 청년이 네. 막혔네. 네. 하지만 청년은 한국말로 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청년이라고 또 네네.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셨어요. 네네. 역시 이거는 아까 저희 계속해서 1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네. 또 청년이 미래 주역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미래 주역은 또 나 박세혁이니까 약간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저는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저희 주인공들을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서포터 역할을 네. 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제 솔직히 이런 청년 활동가나 정치인으로서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사실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어느 한 분야에서 정점이 이루기란 좀 쉽지 않다고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인재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이 되고 싶은 역할이고 싶어요. 미래에도. 조력자의 역할을. 네. 근데 사실 주인공이 되기보다 그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조력자의 역할이 더 크고 더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주인공은 조력자의 힘으로 주인공이 되지만 조력자는 언제나 조력자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줄 뿐이잖아요. 조력자 또한 조력자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조력자가 가장 힘들고 가장 정말 멋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영님도 조력자로서 성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저희 생세지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재미라는 뜻인데 우리 세영님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재미 어떤 거 있을까요? 세영님의 생세지락은 무엇일까요? 지금 생세지락이라 하면은 뜻이 맞는 청년들과 뜻이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이 저는 너무 재밌고 이게 제 신념인 것 같습니다. 신념까지. 네. 그럼 현재 하고 계시는 그런 모든 활동들이 네. 다 이제 살아가는 재미다.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러면은 세영님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어떤 세상이 되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현재 제 주위 청년들만 보더라도 자기에 대한 꿈에 대한 생각보다는 일과 생계에 대해서 허덕이며 살고 있잖아요. 사실 그쵸.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이런 생계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그 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제가 꿈꾸는 세상은 자기의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생계에 대한 걱정 안 하더라도 자기 꿈을 펼치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운동장, 자유롭게 뛰어날 수 있는 운동장 같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청년들 운동장 네. 같은 세상이 됐으면 네. 좋겠다. 너무 잘 됐습니다. 저희 정말 1시간 동안 세영님의 삶과 세영님이 꿈꾸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벌써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되어가서 저희 노래 한 곡만 듣고 클로징으로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FM 92.7MHz 윤소영의 영한 친구 박세혁 청년활동가와 함께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하지만 후회 없지 울며 웃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하지만 후회 없어 갖고왔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 또한 너에게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그렇게 그 길에 남았나 봐 하지만 후회 없지 울며 웃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왔고요.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을 듣고 왔습니다. 벌써 시간이 50분이 넘어가지고 클로징을 슬슬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세영님 청년 활동가로 영환 친구에 초대했지만 또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관심사라고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관심사요? 지금 딱 떠오른 건 없는데 저는 이제 예술, 음악 이제 미술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뭐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뭐 미술품 같은 거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사실 대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예술인들이 꿈꾸기 좋은 도시라고 해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원도 부족할 뿐더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도 대구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이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네네.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럼 그것 또한 이런 청년 활동, 청년 정책 관련한 관심사 아닌가요? 그렇죠. 뭐 네, 관련된 일맥상통하죠. 관심사네. 그럼 아. 이제 청년 정책, 청년과 관련되지 않은 관심사는 없으신가 봐요. 이제 안중에도 없다 이거죠. 아. 내 머릿속엔 온통 청년 정책뿐이다. 또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좀 개인적인 네, 거긴 한데 개인적인 것도 좋아요. 좋은 사람과 만나서 연애도 요즘 하고 싶은 마음이 연애하고 싶다. 그래서 좀 근데 또 제가 외동이거든요. 네. 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물론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만큼 조금은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이제 사람과 또 연애를 하면서 좀 약간 좋은 또 영감을 받고 좋은 이제 느낌을 받고 싶어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이제 또 옆구리 시리는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고 또 이제 절절한 멜로 좋아하시니까 더 그러실 수 네네. 있죠.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성주에서 청소년기를 보내셨잖아요. 한 20년을 성주에서 사셨는데 내가 과거에 살았던 성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구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지만 종종 현재 지금처럼 찾아오시는 현재의 성주. 네, 고향이 얼마나 바뀐 것 같으세요? 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년이 흘렀으니까 좀 수많은 게 바뀌었 것 같고 이제 예전에 제 학창 시절 때 성주의 모습이랑 지금의 성주의 모습은 정말 건물들도 많이 들어섰고 정말 높은 건물들도 많이 들어왔고 이런 건물만 보더라도 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만큼 좀 슬픈 게 지금 통계청에서 저번에 이제 결과를 봤었는데 저희 성주가 전국에서 인구 소멸 도시로 제일 고위험 지역구라고 하더라고요. 건물은 많이 들어서지만 그만큼 청년들이 빠지고 있다는 생각에 좀 슬픔과 기쁨이 좀 공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게 다 그렇죠. 네. 기쁨만 있을 순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뭐든 어디서나. 그래도 성주가 조금씩은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게 큰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 방송국 청년 직원분들도 다 성주분들 아니시거든요. 네네. 다른 곳에서 내려오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저희처럼 내려오는 청년들도 점점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더욱더 발전된 성주를 기대해 볼게요. 그럼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세영님의 30살 그리고 40살에는 뭘 하고 계실 것 같으신지. 30살, 40살이라 뭐 정확한 직책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그렇죠. 이제 30살, 40살이 되면은 제가 좀 더 이런 청년 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의 위치에 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은 제가 좀 많이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제 목소리나 저희 주변 청년들의 목소리를 그 위에까지 잘 전달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인정을 받으면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가가지고 이런 청년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위치에 있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30살에도 40살에도 혹시 40살에는 또 다른 그런 게 있을까요? 목표, 계획, 꿈? 이제 30살에는 그런 위치에 가고 싶고 이제 40살 되면은 그 청년을 넘어서 전 세대의 갈등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갈등의 중재자 같은 역할을 갈등의 미치고 싶어요. 중재자. 네. 네, 현재도 지금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네.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청년에 대해 네, 포커스 그쵸.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청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이제 뭐 중년분들도 계시고 노인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대를 아우르면서 이런 전 세대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싶어요. 네. 역시 제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정말 꿈이 크시고 정말 열정이 넘치신 분입니다. 약간 정말 아니라고 계속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대구 경북 지역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세영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 곡으로 노래 하나 듣고 영환친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떤 노래 클로징 곡으로 신청해 주시겠어요?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신청하겠습니다. 유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네. 나비가 될 세영님을 기다리면서 저희 영한 친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조 FM 92.7MHz 윤소영의 영한 친구 박세혁 청년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거 해주세요. 안녕. 안녕.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떠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거미줄을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사막 위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